안녕하세요. 뉴스의 제목이 일단 비프트 갚아라? 비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렸을 때 비투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비투 나쁜 거죠. 비투가 왜 안 나쁜 겁니까? 비투 잘못했다가 인생 말아먹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뭐 대체로 뭐 빚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빚내라고 조장하고 권유하고 이제 서서히 저들게 만들어서 빚쟁이로 전락시키는 것 뭡니까? 기득권들이 가진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약탈하기 위해서 쓰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작농,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의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에게 옆에 와서 부추깁니다. 너, 네 땅, 그 열마지기로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니? 땅이 한 2배 정도 더 있으면 네가 좀 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쌓일 텐데 야 땅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할 생각을 한번 해봐. 은행에서 안 그래도 금리를 되게 낮게 해서 저금리로 빌려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마지 가지고 있는 농부에게 술마지에 이제 땅을 2배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힘들게 이제 농사를 더 짓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확이 늘어나서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확물이 늘어나서 번 돈으로 은행에 이자 갖고도 충분히 돈이 남습니다. 이거 내가 선택을 잘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면 은행에서 또 와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열마지기 말고 술 마지기 말고 땅을 이미 2배가 돼 있는 땅보다 한 3배, 4배 더 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땅을 이렇게 뭡니까? 농사지을 경작할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니까. 사람 구해서 쓰면 된다. 네가 꼭 다 할 생각하지 마라. 일 잘하는 사람을 구해서 쓰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뒤에서 물러서서 관리하는 쪽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 가서 또 돈을 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4배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 일꾼으로 부려서요. 그런데 웬걸 이제 갑자기 추가로 샀던 땅들의 땅값이 오릅니다. 땅값이 계속 오르죠.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농사 짓는 것보다 땅을 더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버는 게 더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처음에 땅보다 한 10배, 20배 정도로 이렇게 땅은 불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시의 차익을 보고 사고 팔아가지고 돈을 더 챙깁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착각에 빠지죠. 그런데 이제 은행이 노림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내가 낸 빚 때문에 서서히 이자도 원금도 내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팔려고 봤더니 땅이 안 팔리는 거죠. 궁지에 몰리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그 금융권은, 그 은행은 그 자유농에 땅을 뺏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땅을 더 갖게, 욕심을 갖게 만들고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빚의 부담이 매우 낮은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더 넘은 수준의 이제 땅을 갖게 만드는 거죠. 빚내 가지고 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땅이 안 팔리는 거지. 황금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돌아봤더니 그렇게 설계판에서 수술당하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치에 다 깔려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가격이 왕창 무너지고 금융권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뭐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다 그냥 다 무너뜨리고 다 뺏어가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자작농은, 그 자해농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땅,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한
3배, 4배 되는 땅에서 미친듯이 혼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땅의 주인은 누구다? 은행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는 그냥 그 3, 4배 되는 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일도 없이 미친듯이 일하는 그런 그냥 소속되어 있는 소작농이 된 거예요. 소출은 아주 조금만 받고. 원래 자기가 자유농이었을 때는 그냥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여유있게 조금 여유있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욕심부리고 큰 부자가 되려고 이제 했던 탓에 지금은 은행 소유의 그 넓은 땅에 끼어있는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지금 현재 비투하거나 부동산 영끌에서 몰락한 이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예시로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 빚부터 갚는 것보다는 뭐 빚을 좀 나중으로 이렇게 미뤄도 된다 그런 식으로 비투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언론을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맞죠? 주식을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놈들 중에 맨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량주 위주로 하시고요. 매매를 적게 하시고요. 막 그렇게 올바른 얘기를 했어요. 이빠른 얘기를. 근데 현실은요. 교묘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야, 너 5배 올랐대? 10배 올랐대? 야, 1000만원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1500만원, 1200만원 만들 생각 하지 말고 10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생각, 1000만원으로 5억 만들 생각을 해. 요렇게 인생이 한방이다라고 크게 욕심을 가지라고 계속 부추겼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억 그냥 계속 꼬라박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뭐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전문가들 앞세워놓고 저렇게 얘기하면 그래 빚이 너무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근데 뭐 뭡니까? 학자 뭐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상환하고 투자하고 뭘 먼저 해야 된다? 뭐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1.7%의 금리이기 때문에 저걸 나중에 갖고 투자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미친놈이죠. 미친놈. 금리가 아무리 낮더라도 대출은 대출이다. 이겁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는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가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대출액입니다. 괜찮겠냐고요? 괜찮을 수 없습니다. 빡셉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뭐 대출하는 게 쉬운 거다. 그리고 뭐 투자하는 게 매우 현명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젖어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의 내가 해서 수익을 얻기란 꽤나 어렵다. 함부로 욕심을 안 부려야 된다. 비투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 비투는 무조건 나쁜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